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학기를 맞아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10시간 내외의 독도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교과 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또 자율학습 시간에 독도의 중요성과 또 동북아 영토 분쟁의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을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학년이 된 우리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새학기 또 새학년의 시작을 잘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4 수시 정복을 주제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입시계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송공여고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입시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힐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나눠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국제회계사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개학을 하면서 이제 정말 고3이 됐어요. 그죠? 네. 네. 입시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네, 제가 내신이 전체적으로는 상승세인데 뭐 서울대나 이런 데를 넣기엔 많이 불안해서 다른 학교의 논술 우선 선발만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밖에 저한테 유리한 전형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내신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평균 등급입니다. 국어 2.3, 수학 3.1, 영어 2.1, 사회 평균 3.2에서 평균 2.6 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왔던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보면 국어 B가 122에 94 1등급이고요. 수학 A가 157에 99에 1등급, 상당히 양호하죠. 영어 B가 146에 100에 1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 탐구가 59, 83등급, 65, 92, 2등급에서 사회 탐구가 조금 덜 다듬어진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평점수 국수형 탐2에서 549점이고요. 그 다음 100분위는 379, 등급으로 봤을 땐 1.4등급으로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나은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 교내 활동은 모의법정 영어 토론 연구에 부장을 했고 학급 부반장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 활동을 보시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또 통역 봉사를 했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영어 경연대 드라마 부문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 쪽으로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과 우수상에서 국어도 있지만 심화 영어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미국어학 연수 우수작품 우수상 2위를 했고 우수연구에 발표된 우수상도 2위를 했습니다. 2012년을 볼까요? 국제관 외국어 토론대회 1위,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죠. 영어 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상당히 좋습니다. 영어 경시대회 장려상, 또 모범학생 표창장, 봉사부
봉사활동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어 노래 경연대 우수상 2위를 한 그런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연대와 고대는 영어 영문과 일반 전형을 이제 희망을 했고, 삼지망으로서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일반 학생 전형을 지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어 관련 수상이 돋보이는 학생이고, 그리고 모의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는 훌륭한 학생인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아까 학생도 얘기를 했어요. 네. 성적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에서 1학년 2학기가 2.6등급,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가 2.2등급, 그 다음에 2.1등급으로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를 지원할 만큼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인문계는 적어도 한 1.4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모의고사가 이제 평균 100분위로 봤을 때 100분위 평균 95% 정도예요. 상당히 잘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1등급에다가 하니까 293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모의고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언수에는 좀 뛰어나지만 탐구 좀 발목을 잡아서 현재로 봤을 때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영문학 전공이나 한국외대 영어학과 영어교육과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네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시에서는 이제 현재로 봤을 때 6월 달도 계속 이렇다면 한 단계 위 정도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말해서 서성한, 흔히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연대와 고대도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기 바랍니다. 네네. 네, 비교과 성적을 좀 보시면 영어 관련 수상 실적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미국 어학연수 우수작품 우수상 2위를 했고, 또 뭐 국제관 외국어 토론 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로 희망에서 만약 입학사정관제를 쓴다면 1학년에서 관광공사 마케팅 전문가에서 2학년 국제회계사로 이제 변했거든요. 네. 그 변한 이유는 뭔가요? 변한 이유가 있나요? 진로 희망상에서? 그 오빠가 회계 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네, 오빠가 공부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적성 검사에도 회계사가 많이 나와서 친오빠죠? 네. 하도 오빠가 요즘 많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입학사정관제로 지원을 했을 때는 자기소개서상에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동기가 생겼는지를 써주는 게 좋고, 면접상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112시간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부 특기사항을 보면 영어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게 많이 잘 써주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독서 활동 사항도 매우 좋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욕심을 낸다면 3학년에 가서도 조금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심화 독서를 조금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준비도에 따라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 지금 논술 전형에 합격을 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 100분위 합이 293입니다. 그러니까 7점만 깎여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우선 선발 대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그래서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논술 전형에 적합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논술 준비는 그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작년에 기출 문제를 좀 보는 게 좋은데, 작년에 고대에서는 그 수시 인문 논술에서 인문 논술로서는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났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은 확률과 기대값. 그러니까 커다랗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준비할까로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좀 그 언론이나 교육기관에서 많이 저걸 했죠. 제지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교과 위주의 그런 논술 출제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커다랗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쟁률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부 위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죠? 상위권 대학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입학한 사정대, 입학사정관제로서 이제 우리 준비하면 해주면 좋은데, 그 학교 활동이 우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강대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우수성을 이용해서 서류 전형,
수능 우선이죠. 서류 100에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좀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서강대를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좀 어떤 전형들,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서강대학교 서류 전형 수능 우선을 제가 추천을 먼저 드리는데요. 이건 전형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서류가 100입니다. 그런 상태고, 우리 서진엽의 자료에 의하면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1.7등급에서 3.2등급 정도인데 학생은 2.6등급이니까 레인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평균이 2.35등급이니까 약간 밀려있죠. 괜찮습니다. 3학년 것만 잘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수의 탐투에서 수능 평균이 1.1에서 1.5등급의 그런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1.4등급 정도니까 거의 뒤쪽에는 레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백분위 평균도 96.20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의 백분위 평균이 94.75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서류 전형 우선 전형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일반 전형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일반 전형을 보시면 저는 이제 다른 건 안 봤습니다. 일반 전형은 생각도 안 했어요. 우선 전형, 우선 선발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선 70에 학생부 30에 논술 10으로 나와 있고, 우선 보니까 284점 이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288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걱정할 것은 없다. 세 과목 합의. 그 다음에 아래도 보시면 충분히 레인지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내신도 2.7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2.6등급이니까 가능성은 충분하다. 3학년 1학기 때 조금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평균 등급도 언수의 탐투죠. 그 다음에 수능 1.57등급의 평균을 가지고 1.4 정도니까 레인지 안에 앞쪽에 들어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대를 한번 보시죠. 네, 성균관대학교를 보시면 선발 방법은 거의 비슷하죠. 우선 선발만 적어놨어요. 우선 선발 70에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논술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우선 선발 대상자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서진엽 자료를 보시면 1.2에서 4등급 학생들이 합격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2.6등급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언수의 탐투 평균 등급도 1.4등급인데 평균이 1.43이니까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백분위 평균도 95.31이 평균인데 학생이 94.75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 보시죠. 한양대도 이제 내용 거의 비슷해요. 밑에만 잠깐 봐드릴게요. 합격한 그런 학생들의 그 내신이 1.1에서 3.3등급까지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6등급이니까 내신이 모자라서 떨어지진 않는다. 논술 준비 잘하면 합격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언수의 탐투 평균 등급이 1.86등급으로 나와 있죠. 우리 학생은 1.4등급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백분위 평균도 90.73이 평균인데 94.75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지금 또 다른 대학들을 아무래도 우선 선발을 노려라라는 말씀과 함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 에듀팟이 올해 전형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좀 알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네, 에듀팟을 이제 사용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권 대학들은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듀팟보다는 현재까지 활동들을 잘 정리해서 그거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와 또 프로세스,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또 나는 그 활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학생이 연고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죠? 예. 지금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희망대학은 연고대거든요. 네, 연고대 같은데. 저희 그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1.3에서 2.5등급이니까 약간 모자라는 듯한데 괜찮아요. 논술 잘 쓰면 되니까. 수능이 1.3에서 2.1등급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앞쪽에 와 있고 내신은 좀 뒤쪽에 와 있습니다. 연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나한테 철저하게 맞는 그런 대학을 잘 준비한다면 연고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내신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겨울방학 동안 준비 열심히 잘했죠? 네. 네, 자신감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회계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의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니까요, 논술 중심 전형에 도전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에도 내신 성적에서 전공 과목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요, 서강대 수능 우선의 서류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제 새학년이 된 우리 학생들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면서 자신의 입시 전략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될 거 고민인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의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박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수험생에 맞는 수시 전략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예, 저는 호텔 식음료부 총괄 매니저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꿈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호텔 네. 식음료부에서 일을 하고 싶고 진학과 관련해서 요즘에 고민 많으시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예, 제가 수시 지원을 할 때 자격이 돼서 기회균형 전형이랑 입학사정관 전형이랑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들었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적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봤을 때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세계사 1등급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약간 우수한 편인데 국어 B, 수학에 영어 B를 받고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등급인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인데요. 교내 활동은 1학년 1학기 학급회장, RCY반, 그다음에 영자신문,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전체 학생회 부회장, 그리고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교회 활동은 세계 미식가 축제, 국제 발명 전시회 참가, 그다음에 가톨릭대 외대 전공 탐색 체험, 그다음에 관련 봉사 활동을 꾸준히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특기 사항으로는 수상 경력은 2011년도에 영어 관련 상을 많이 수상했고, 2012년도에는 모범 학생 표창, 그다음에 진로 탐색지 대회 운상, 프로젝트 연구 발표 대회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이 경희대, 2지망이 한양대, 3지망이 세종대, 전부 호텔 식음료와 관련된 그런 학과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텔 식음료부의 총괄 매니저라는 아주 구체적인 꿈을 일찌감치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아주 괄목할 만하게 올랐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네. 1학년을 끝마치고 2학년 때 전학을 왔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공주인가 에서 서울로 이사 온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학을 간 이유요? 네네. 예.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전학을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학교인가요? 예, 자사고였는데요. 네. 예, 원래 입학
할 때도 이제 인원수가 미달이었는데 이제 계속 학생들 수가 줄어들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네. 그 입학사정관제 기회균형 전형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이고 또 네. 이제 그 일반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뭐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인데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이 점을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적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적 때문에 도망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네네. 들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과 또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 그러면은 성적에 비해서 또 활동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주변 환경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그 입학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해서 활동 내용을 전부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희대라든지 무슨 경기대,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가기에는 사실은 지금 성적도 괜찮지만은 약 20점가량 정도, 표준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점가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이 학교들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그 학과를 간다 그런다면 아주 우수한 진학 실적을 갖게 되는 거게 되겠죠. 예. 네. 그다음에 비교과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비교과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희망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요리에 관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본인이 스스로 또 TV를 보면서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공,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전공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작성을 준비를 하면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당연히 인재상과 전형의 인재상에 맞게 쓰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전학 온 사유라든지 왜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1학년 때 성적이 그래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포트폴리오에다 같이 제출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 학생이 질문한 게 기회균형 전형을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다가 기회균형을 질문을 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 그런 역경 극복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야기 속 안에서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은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성적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요령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들의 기회균형 전형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실천 전형이 있고요. 1단계에서 4배수를 입학사정관 평가로 100%를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과 면접 60%로 반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사회기업 배려대상자라고 이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 학생부 교과 100%로 1단계에서 3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서류 40%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이 학생한테 부적합할 수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경희대는 정시나군에서 사회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일괄합산을 해서 수능 50%와 서류 평가 50%로 선발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다음에 차상위 대상자, 그다음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기회균형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한양대와 세종대 그리고 경희대를 살펴보셨는데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네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선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강추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선발 인원이 적으면은 특히 한 명이나 두 명일 경우에는 네네.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관광 이쪽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가 있는 경기대, 경희대, 세종대, 한양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보시면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KGU 감성인재로 외식조리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30%, 서류평가 70%. 여기서 학생부는 교과를 얘기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심층 면접 1과 심층 면접 2로 해서 아주 굉장히 심화된 면접을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하고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호스피탈리티 학부, 관광학부에서 한꺼번에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단계 3배수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60%, 면접 4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세종대에서는 창의인재 전형에서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부에서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50%를 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인문대학 전체에서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이제 학생의 학과를 배정을 하는 형태로 되겠는데요. 1단계는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50, 면접 5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이 학생들의 일반 입학사정관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과에 대한 그런 열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 실적도 많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활동하고 그 다음에 학교 활동에서의 영어 활동하고 해서 글로벌 역량도 충분히 있고요.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학급 회장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 역량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자기를 잘 드러낸다 그런다면 아주 전공에 대한 열정도 있으면서 리더십도 있고 아주 인성도 풍부한 그런 학생으로 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예.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이 학생과 한 가지 더 추천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 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4개 정도의 이걸 하고 적성 전형에 경기대와 세종대 적성 전형을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학교들이 적성이 영어도 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능 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어서 2개 대학 경기대와 세종대의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을 하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현재는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만 잘해준다 그런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꿈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공부할 맛도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조언을 들으니까 더 공부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 방향을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올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호텔의 총괄 매니저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학년 1학기의 내신, 그리고 모의 수능 점수를 최대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학 사유,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균형 전형은 모집 인원이 작으니까요, 신중하게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요, 경기대, 경희대, 세종대, 한양대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전형으로는 경기대와 세종대를 추천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캠퍼스 안. 시작의 설렘이 가득한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두근거리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남학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실지 막막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성균인재 전형으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동근군의 합격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한동근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어 결국 그만두게 됐다는데요. 축구를 그만두면서부터 살짝 방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죠. 그렇다고 고1 때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고3 때 그것도 원서 마감 이틀 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꿈을 가진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얘기를 듣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꿈에 대한 확신과 활동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과학 중심 체험반을 통해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 견문을 넓히고 국방연구원이라는 꿈을 위해 군부대를 직접 다녀오는 등 열정적인 모습으로 입학사정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군부대에 견학을 갔었던 일인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꼭 이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서. 운동에서 공부로 진로를 바꾸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근군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그때의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히 적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역경 극복 사례를 찾는 것인데요. 그게 보통 자기가 큰 역경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동아리 일을 한다거나 환경미화를 한다거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힘든 점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자기가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냈고 그로부터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충분히 좋은 역경 극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학교에 와보니까 어때? 벌써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 학교 다니고 싶어요. 입학사정관 합격생 모임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후배들이 동근군을 찾아왔는데요. 평소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이 쏟아집니다. 제가 성적이 좀 낮은데 그래도 지원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 의도에는 학업 능력 또한 들어가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있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비국가 활동이 적어도 괜찮은가요? 활동에 있어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 활동을 했더라도 그 활동으로부터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에 후배들은 많은 것을 얻어가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멘토링을 통해서 많이 배워간 것 같고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펙이 부족해서 지원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특별한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전하세요. 화이팅! 꿈을 향한 열정에 노력을 더해 도전의 결실을 맺은 성균관대학교 한동근군의 합격보감이었습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컨벤션 기획자가 꿈인 고3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고3이 됐어요, 확실하게, 그죠? 네. 자, 오늘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 성적의 차이가 많아서 고민인데 이 내신 성적이 계속 꾸준히 유지된다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잘해요.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국어 1등급, 수학 2.3등급, 영어 1등급, 사회 평균 1.5등급에서 내신 성적은 1.45등급인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그에 반해서 모의 성적은 조금 떨어지죠. 국어 B가 3등급인데 그렇게 떨어지는 3등급은 아니에요. 거의 2등급에 가까운.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내신은 1등급인데 영어 B가 3등급이라는 거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탐구도
두 개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 점수는 국수형 탐구 2에서 491점 정도가 되고요. 100번이면 341, 등급은 2.7등급 정도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시면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을 했죠. 리더십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청소년 운영위원회 홍보부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을 보시면 서울시 청소년 토론대회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일보 NIE 논술 첨삭지도 신청 기사 올림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을 좀 보실까요? 수상 경력은 자기주도 학습상, 국어경시대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시사토론 최우수상,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나눔 봉사상을 받았고, 창의적 특색 활동상, 장려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순항대학은 각 대학 전부 경영학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입학사정관제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 모의 수능 성적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좀 전에 봤듯이 이제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해요. 근데 그 모의고사 성적하고 그 언밸런스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왜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신은 성실히 하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 나중에 그 금요일 날 있을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밸런스를 맞추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모의 수능으로 봤을 때 정시 지원 그 가능성을 보면 경영학과로 봤을 때는 덕성여대하고 동독여대 정도입니다. 거기를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네.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교과를 분석해 봤을 때 리더십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돋보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상을 뭐 1학년 때 1, 2학기 다 받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또 1학기 때 또 받았고요. 근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344시간 정도를 했는데 상당히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은 참 많긴 한데 수상 경력이 좀 미흡하거든요. 3학년 올라가더라도 그 사회 경시대회, 그죠? 그 다음에 토론대회, 논술대회, 이런 데에 좀 적극 참여를 해서 수상 경력을 좀 늘려놓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생도 그랬었는데 진로 희망이 좀 바뀌었어요. 1학년 때는 호텔리어에서 2학년 때는 컨벤션 기획자로 바뀌었는데 이 점도 좀 자기소개서상에서 좀 녹여서 좀 써야 되고 또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학생은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서 네.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내신 성적에 맞게 최저학력이 없는 태를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예, 예.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국어, 수학 88%예요. 조금만 올리면 2등급 충분히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곳을 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모의 수능 성적을 올려서 지원의 폭을 좀 넓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학생 성적이 내신 성적이 평균 1.45등급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성적인데 지난해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작년에 그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형들은 입학사정관제로 많이 흡수가 된 그런 전형들이 많아요. 서울시립대 1.42등급 합격했죠. 한국외대 1.43, 시립대 1.46도 있고요. 광원대 1.47 정도의 그 합격을 했는데 이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희대와 중앙대를 비롯해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부 수사 전형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우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신 성적도 매우 좋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쪽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유지 내지는 약간 좀 향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독서에서도 전공과 관련돼 있는 그런 심화 독서를 좀 해서 독서 활동 쪽을 좀 좀 영향을 좀 높여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비교과 활동도 좀 풍부하게 잘 활용을 해서 네.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형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네.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전형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죠.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대학교 보시면 그 지역 우수인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한 그런 흔적들이 많은 학생들이 좋고요. 추천 인원은 6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보시면 학생부 교과
80%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유리하죠. 서류는 20%가 반영이 돼요. 1단계가. 2단계는 1단계 치시면 연대 30입니다. 서진엽 자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자료를 보시면 합격자를 보시면 1.2등급에서 4.1등급까지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은 1.45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평균 등급 있죠? 언수의 탐투에서 수능 평균 등급, 작년기 때문에 언수의 탐투라고 말씀드립니다. 보면 평균이 2.36등급인데 2.7등급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 레인지 안에는 들어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백분위 평균도 86.24가 평균인데 85.25이기 때문에 약간 모자란 듯 하지만 레인지 안에 충분히 들어있고 중위권 정도는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를 보시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죠. 이제 올해는 균형형, 재능형이 통합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인데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입니다. 내신을 보셔도 레인지가 2.5까지 가 있죠. 그런 상태인데 1.45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우수한 그런 내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평균도 2.7등급이니까 레인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분위 평균 자체도 상당히 우수한 쪽의 그런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희대 보시죠. 네, 중앙대가 또 있나요? 또 하나,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전형 끝났고, 네, 경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그 전형 방법은 비슷하죠. 서류 100에 1단계 3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60에 면접 40이고요. 그 다음에 서진엽 자료를 보면 1.6에서 3.90 등급까지가 합격을 했는데 1.45등급이니까 레인지를 벗어났네요. 앞쪽으로 벗어났죠. 이거는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수형 탐투 평균 등급도 3.31등급인데 2.7등급이니까 충분하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 평균도 85.25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은 우수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숙명여대를 좀 보시죠. 경희대 또 한 전형인데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자. 이건 이제 학업 우수자 전형입니다. 소위 말해서 학생부 100%로 전형하는 것인데요. 인문계는 두 개형의 백분위 합 180 이상입니다. 그런 정도니까 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신이 1.45등급이니까 상당히 그 상위권에 와 있죠. 그런 상태고, 평균 등급도 2.4인데 2.7이니까 약간 모자라는데 레인지 안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86.23인데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될 것은 논술 전형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6개 전형을 할 거니까. 네네.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 다 괜찮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2등급 2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선발 정도의 그 모의고사 성적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일단은 학생부를 활용을 하되 여러 가지 또 수능 성적을 올렸을 때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까지 좀 다양한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도 논술 준비를 해도 돼요? 지금 한 3등급대를 보이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미 대답이 됐던 것 같아요. 국어하고 예. 수학이 88%입니다. 89면, 그죠? 89면은 2등급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폭이 완전히 넓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3월부터 잡아 놓으세요. 그다음에 6월 돼서는 확실하게 2등급 뭐 2개, 3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 학력 기준 없는 전형도 할 수 있고, 뭐 있는 전형도 할 수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수능 성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밟아 올라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급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자신감 가지고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도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통해서 합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컨벤션 기획자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수능 성적을 올려서요,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토론, 논술 등 경시대회도 3학년 1학기지만 그래도 가급적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천 대학입니다. 우선은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전형을 추천을 드리면 이화여대 지역 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전형으로는 숙명여대 학업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오늘 개학을 통해서 이제 정말 고3이 된 학생들에게 소중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2014 수시 정복을 주제로 해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